문종의 마지막 밤,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 죽다. 밤이 깊었습니다. 경복궁 침전 등불 하나가 흔들립니다. 바람도 없는 밤인데 불꽃이 떨립니다. 마치 이 방 안의 공기 자체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이 문종 임금께서 누워 계십니다. 이불 밖으로 내놓은 손이 창백합니다. 핏기가 사라진 손등 위로 파란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떨립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백성 앞에서, 신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왕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이 침전 안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종 임금의 이름은 이양. 세종대왕의 맏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세종께서는 이 아들을 깊이 아끼셨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걱정하며 말보다 생각이 앞서는 아이. 그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자 시절 그는 아버지 세종의 곁에서 나란 일을 배웠습니다. 훈민정음 반포의 현장에 있었고 집현전 학자들과 밤새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가능성을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종 말년 왕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문종도 서서히 병이 깊어졌습니다. 즉위는 했지만 왕좌에 앉은 시간보다 의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은 치세 중 하나였습니다. 전하, 어이가 대령하였습니다. 내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종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합니다. 들게 하라. 어이가 들어와 맥을 짚습니다. 그의 손이 왕의 손목 위에 놓이는 순간 아주 잠깐 표정이 굳습니다. 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라. 어이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전하, 말하라고 했다. 짧은 침묵. 옥체가 많이 쇠하셨습니다. 이 이상은. 문종이 손을 들어 그를 막습니다. 됐다.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물러가라. 어이가 나가고 침전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문종은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희미한 등불이 만들어낸 그림자들이 천장 위에서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양아. 그는 스스로를 불러봅니다. 임금이 아닌 이름으로. 내가 여기까지였느냐?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단종. 아직 어린, 너무나 어린 아들의 얼굴. 눈이 크고 눈빛이 맑은 아이. 웃을 때 볼에 살짝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 아비를 볼 때마다 아바마마하고 달려오던 아이. 문종의 가슴이 조여듭니다. 이 아이를 이 험한 궁궐에 홀로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조선의 궁궐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단청 뒤에 수많은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왕자를 둘러싼 암투, 충성을 가장한 배신. 이 모든 것이 저 어린 아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홍이야. 문종은 낮게 중얼거립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이 순간 역사의 아이러니는 너무나 깊습니다. 세종대왕. 이 나라 역사에서 어쩌면 영원히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불릴 그분. 그분의 아들들은 참으로 걸출했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학문과 덕이 깊어 아버지의 뜻을 이을 적자였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은 기골이 장대하고 담력이 넘쳐 무장으로 세상에 나와도 빠지지 않을 인물이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글씨와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들 하나하나가 다른 집안이었다면 가문의 기둥이 되고도 남을 인재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들을 보며 흐뭇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있으니 내가 없어도 이 나라는 굳건하리라고. 하지만 세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왕자는 하나인데 그 왕자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재능이 넘치는 아들들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나라의 자랑이 되지만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서로를 향한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결국 가장 어린 자를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이 이룩한 위대한 유산, 그 찬란한 문화와 제도 위에서 그 후손들은 서로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방식으로 가장 잔인한 농담을 건넵니다. 문종의 머릿속에 수양대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동생, 그 동생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형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듯한 체구,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빛,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리는 목소리. 문종은 그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기억, 아버지 세종의 무릎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글을 배우던 기억, 아버지의 병이 깊어졌을 때 함께 밤을 지새우던 기억. 수양은 형에게 늘 공손했고 형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동생의 눈 안에서 가끔 타오르는 불꽃을, 그것이 야망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그저 타고난 기질인지 문종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양대군은 조용히 살기에는 너무 크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종대왕, 문종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결국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문종의 슬픔이었습니다. 형제끼리, 피부치끼리 아버지가 남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것이 죽음보다 더 문종을 괴롭혔습니다. 수양대군을 들게 하라. 문종의 목소리가 침전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내시가 황급히 움직입니다. 잠시 후 무거운 발걸음 소리, 문이 열립니다. 수양대군이 들어섭니다.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우람한 어깨, 단단한 눈빛. 하지만 침전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눈빛이 흔들립니다. 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불 위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겨우 눈을 뜨고 있는 형. 저 사람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왕좌에 앉아 조정을 다스리던 사람인가. 수양대군은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문종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봅니다. 아우야. 그 두 글자. 왕의 언어가 아니라 형의 언어. 수양대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불렀습니까, 형님? 문종이 작게 웃습니다. 불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침묵. 등불이 흔들립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입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문종은 그것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거짓 위로보다 무거운 침묵이 더 정직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다. 예. 세상 물정을 모르고 궁궐의 무서움도 모른다. 예. 그 아이 곁에 어른이 있어야 한다. 수양대군의 어깨가 살짝 굳습니다. 문종은 그것을 느낍니다. 느끼면서도 계속합니다. 아우야. 예, 형님. 내 아들을 지켜다오. 그 순간 침전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형의 간청이자 왕의 유명이며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문종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입니다. 조선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 세종대왕의 손자로 세상에 세워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목소리로 형으로서 부탁한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이 말을 바닥에 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역사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역사는 그 대답의 무게를 묻게 됩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였을까. 훈민정음을 만들고 과학을 장려하고 백성의 배고픔을 염려하던 왕. 그 왕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훌륭하게 자랐을 것이라고,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종의 그늘은 너무 컸습니다. 아들들은 그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아버지를 닮으려 평생 노력했습니다. 학문을 기피하고 덕을 쌓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그 타고난 건강이 없었습니다. 재능은 물려받았지만 수명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흠모하면서도 아버지의 방식이 자신의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학문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세종이 붓으로 이룬 것을 수양은 칼로 이루려 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역사를 갈라놓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문자와 과학이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이 피와 권력의 이야기라니.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때로 이렇게 사람의 말문을 막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문종은 신하들을 침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김종서, 황보인,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인물들. 김종서는 북방의 야인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장수였습니다. 강직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호, 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 황보인은 오랜 세월 나란 일을 맡아온 중신이었습니다. 경험과 판단력에서 조정 안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문종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기둥들, 경들은. 문종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약하지만 또렷합니다.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예, 전하. 왕으로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하들이 고개를 듭니다. 문종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아픈 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은 분명히 왕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남게 해야 한다. 침묵이 흐릅니다. 살아남는 것이. 문종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김종서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저 눈물 한 방울을 이 단 한마디가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왕이 아들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김종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문종은 그를 바라봅니다. 고맙다. 그리고 낮게 덧붙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충성을 맹세한 자가 언젠가 칼을 들 수도 있다. 그것이 궁궐이다. 경들이 아무리 굳건해도 세상은 경들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문종은 그 고개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들이 충성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진심으로 압니다.
하지만 충성은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어야 충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보다 교활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문종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물러가고 침전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문종은 눈을 감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말을 많이 한 탓인지 숨이 얕아집니다. 아버지, 그는 세종을 부릅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은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왕의 눈물, 아들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단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세종에게 드리는 기도이자 하늘에 드리는 기도이자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경회로 연못의 물이 바람에 일렁이는 소리. 문종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세종의 손을 잡고 저 연못가를 걷던 기억이 납니다. 향아, 저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그렇다. 물은 막혀도 결국 흘러간다. 나라도 그래야 한다. 한 사람이 죽어도 나라는 흘러가야 한다. 왕이 사라져도 백성은 남아야 한다. 어린 이양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그 말이 새삼 깊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문종은 낮게 중얼거립니다. 나라는 흘러갑니다. 내가 없어도 단종이 있습니다. 단종이 이 나라를 이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기원인지 집착인지 믿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종이 눈을 감으면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얼굴이 다시 떠오릅니다. 얼마 전 아들이 침전에 들어왔을 때 아바마마 어디가 아프세요? 눈이 반짝이는 아이. 아직은 세상이 무서운 곳인 줄 모르는 아이. 문종은 그때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다. 잠깐 쉬는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한 거짓말.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종아. 문종은 그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바마마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문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이라 그렇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이 손의 온기가 사라지고 나서도 이 아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이 손이 없는 세상에서도 이 아이가 웃어야 한다는 것을. 미안하다. 문종은 지금 다시 그 말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침전 안에서 아비가 더 오래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날 밤 문종 임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짧은 치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유지를 이으려 했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고, 어린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는지 묻는다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너무 일찍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문종이 눈을 감은 그 밤부터 조선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단종이 왕자에 오릅니다. 12살. 그 나이에 가장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됩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종이 위대했던 만큼 그의 아들들이 남긴 역사는
더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 뒤에 더 짙은 그늘이 있는 것처럼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 뒤에 형제가 서로를 향해 칼을 드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세종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 위대함이 끝나고 시작된 비극을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간청했습니다. 형으로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오야, 내 아들을 지켜다오. 그 말은 지금도 역사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처럼 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결국 가장 약한 자를 향했습니다. 문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이 그가 눈을 감은 뒤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키지 못한 자의 이야기, 약속을 남긴 자와 그 약속을 저버린 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혼자 남겨진 어린 왕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단종이 왕좌에 오른 순간부터 수양대군이 움직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단종, 12살의 왕자. 기다려 주십시오.